안녕하세요. 17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거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선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선거구제로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지 48쪽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자, 이런 득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A당은 500석 가운데 130석을, B당과 C당은 125석을, D당은 120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면 극단적으로 A당의 후보가 26%, 그 다음에 B, C당이 25%, D당이 24%를 득표한다면은 모든 선거구에서 그러면은 A당은 500개 의석을 모두 갖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선거구제는 자, 요 말이 중요하겠죠?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거대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가치의 차등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자, 선거구 간 투표가치 차등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A, B 선거구가 있는데 A 선거구와 B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선거구 간 투표 가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이게 바로 평등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투표가치의 어떤 차등 문제,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선거구 내에서의 투표가치 차등 문제라는 것은 이거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A 선거구에서 갑이 20만 표를 얻어서 당선했는데 을도 5만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갑과 을의 투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득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중대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당선자 간 투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의 투표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째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49쪽, 교과서 66쪽, 6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한 명만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 한 명이 당선자로 결정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선거구 제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바로 다수대표제는 그래서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을 보면, 자,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비슷하죠? 의회 다수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 그래서 전국이 안정된다. 이에 비해서 단점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단순 다수 대표제,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바로 상대 다수 대표제라고 합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와 상대 다수 대표제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다수 대표제,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단순 다수 대표제는 총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당선자 결정이 굉장히 쉽고 간편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쵸,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지겠죠. 이 당선자를 뽑은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종류에는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있습니다. 먼저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2차 투표를 하는, 그래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소수 대표제, 소수. 자, 적은 수를 득표를 한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어떤 선거구 제도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대 선거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소수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대표 선출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목표는 뭘까요?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거. 그리고 정당의 득표율과 그리고 차지하는 의석 수를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거. 이런 점이 장점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하여 의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소수당이 좀 더 의석수를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정당 중심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선거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전국 불안정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당선자가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로 전락하기 쉽고, 그 다음에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부패, 그 정당의 후보자 명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자,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직접 선거로, 자, 직선제가 되겠죠. 직접 선거로 선출돼서 자,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말로는 상대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자, 2번째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역시 직선제가 되겠네요. 자, 2가지 의원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뽑냐면은, 자, 한 선거구에 한 사람씩 뽑죠. 무슨 제죠? 소선거구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수를 차지한 사람이 한 명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다수대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고 그 정당의 선호도에 따라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하죠. 그래서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 선출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뭐 이런 점이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의석 배분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보면 역시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하죠. 자, 후보자와 정당을 분리시키지 않는 1인 1표 방식의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의 소속 정당과 지지 정당이 다를 경우 반영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자, 지역구 후보의 한 표, 그 다음 지지 정당의 한 표,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특징적인 것이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중대 선거구제도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6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3가지가 있죠. 자,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 3가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법정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선거가 정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의 선거가 정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게리맨더링.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써주겠습니다.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서 획정하는 제도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 게리맨더링, 요 말을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선거구를 법률로서 확정한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공영제.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목적은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재력이 부족하여 입후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중립적인 헌법상의 중립적인 독립기관을 두어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걸 막고, 그 다음에 어떤 정당 및 정치 자금의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관리, 국민에 대한 선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한다는 점이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17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